오늘은 스테이지 매니저를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패드 OS 16.1이 정식 출시되어서요. 저는 원래 스테이지 매니저고 멀티태스킹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창줄이고 이런 거 자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뭐 그냥 제가 지금 한 10분 사용해 봤는데,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걸 봤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맥에서도 미션 컨트롤이 뭐 이런 스페이스 개념이 이런 난잡한 걸 싫어해서 특히 멀티태스킹 자체를 뭐 그냥 Alt 탭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이 기능이 전혀 필요하지는 않겠으나 뭐 리뷰를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봐도 제가 저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래도 좀 뭐 꼰대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하던 방식으로 그냥 Alt 탭 치든지 스크린으로 놓고 뭐 베껴서 할 것이 있으면 베껴서 해도 되거든요. 저는 뭐 과거에 엑셀을 많이 다뤘으니까 멀티태스킹을 전혀 안 한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좀 저한테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얼핏 보니까 뭐 제가 지금 사용 방법은 지금 한 10분째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흥미로운 걸 하나 찾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열어서 파일을 보자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뭐 이걸 뭐 좀 더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들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더라 또. 그리고 옆에다 들이대면 이렇게 열린 앱 사이를 오갈 수 있죠.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뭘 열어볼까요? 루마 퓨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밀면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간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뭐 스크린을 두 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걸 뭐 가져와서 뭐 또 스크린 조절하고 저는 아무튼 이런 거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없는 생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뭐 미션 컨트롤처럼 현란하기만 하지 용도 자체는 뭐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저는 차라리 멀티태스킹을 한다면 이걸 선호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지 매니저를 켜놨거든요. 스테이지 매니저를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멀티태스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을 봐야 된다면 전 이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전 지금 이 멀티태스킹에서 라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앱 스위치가 뜨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 한번 누르면 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파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3개 생겼죠? 이렇게 하면 편하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플릿 스크린은 어떻게 쓰죠? 저는 뭐 스플릿 스크린도 사실 잘 안 써요. 스플릿 뷰 하고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파일이었네. 원래 스플릿 뷰는 종래 방식대로 하죠. 뭐 이렇게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베껴갈 게 있다 그러면 뭐 베껴가면 될 텐데 이것도 뭐 그냥 한 스크린에서 베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아이패드를 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올리면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스플릿 스크린을 열었을 때요. 한번 보겠습니다. 3개 열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면 아주 예쁘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얘를 어시스트 터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쉬운 사용을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다 닫았네요. 또 다시 한번 열어보죠. 그래서 3개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3개가 손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서 가운데 버튼에는 위로 끌어가는 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편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걸 액세서빌리티 쉬운 사용을 그동안 툭 하면 뭐 한 10분 정도 사용하면 뻑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을 유지가 안 됐는데 지금 16.1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요? 훨씬 안정적이 됐어요. 이 쉬운 사용이요. 그래서 잘 안 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뻑이 안 납니다. 이번에 제가 한동안 사용하지 쉬운 사용을 액세서빌리티를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 쉬운 액세서빌리티를 끄면요. 쉬운 액세서빌리티를 전 여기 켰다 껐다 하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아직도 켜졌네요. 그럼 이제 쉬운 사용을 끌려면 전 이 버튼을 누르면 꺼지게 해놨거든요. 네, 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끌었죠. 네, 이렇게 하면 아래로 내려가면 앱 스위처가 나타났죠. 근데 그 전에 이걸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이 마우스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려야 했거든요. 잡아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돼갖고 지금 또 아예 안 되네요. 이렇게 눌러갖고 드래그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몹시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설정 가셔서 액세서빌리티죠. 그 다음에 쉬운 사용, 그 다음에 터치 가셔서 어시스트 터치,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가고 기기, 그 다음에 M720 초S1이거든요. 그럼 버튼 저는 3을 쓰고 있습니다만 1, 2번에 아무거나 저장해 주셔도 되겠죠. 3번에 가시면 쭉 내려가다 보시면 제가 이거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스크롤, 아래로 스크롤이겠죠. 위로 스크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래로 스크롤을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3번 버튼이라고 그러는 게 이 스크롤 버튼이죠. 딱 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이거 아주 편하더라고요. 저도 액세서빌리티 기능을 여러 번 사용을 하다가 도무지 맨날 뻑이 나서 사용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 스테이지 매니저를 테스트해 보면서 해보다가 혹시 액세스 컨트롤은 제대로 됐나, 제가 그동안 베이타 버전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제대로 되고 있나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안정적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액세서빌리티가 16.1에서 굉장히 안정화됐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제가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스테이지 매니저를 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특히 3대2 화면을 쓰고 있고, 이것은 어떤 화면을 쓰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패드에 기본 화면비가 3대2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갖고 화면 스크린 캡처를 사용해서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튜토리얼을 영상을 캡처한다든지 그러면 항상 3대2로 나와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모니터 16:9 모니터에서 보듯이 좌우로 블랙바가 쫙 생겨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테이지 매니저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잘하면 16:9 화면비가 있겠네.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는 못하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면비가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좌로 직접 한번 이렇게 재보니까 1.7 16:9 화면비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이거 안 돼갖고 위에 종이를 붙여놓고 보이는 부분에다 맞춰서 촬영해라 온갖 웃기는 시나리오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그냥 3대2로 찍어가지고 짭으로 만들어 버려갖고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럼 16:9 비율을 맞추나 글자가 다 짜울러지죠. 근데 이거 스테이지 매니저의 일종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겠는데, 튜토리얼을 할 때 물론 아이패드를 쓰는 튜토리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건 여전히 16:9는 안 되겠죠. 앱 튜토리얼을, 가령 루마 퓨전 튜토리얼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16:9 화면으로 촬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화면 리코딩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리코딩 되고 있고요. 몇 초만 하면 되니까요. 화면 끄고. 버그입니다. 마우스가 또 스탑은 안 먹네요. 얘네들은 이 버그 문제 심각해요. 애플 제품들은. 아마 이게 액세서빌리티 켜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보기엔. 애플 제품들. 맥도 더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거든요. 이거 귀찮거든요. 사실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 자체가 스테이지 매니저에 그닥 큰 기대를 안 걸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되는 시점에 내년쯤에나 되겠죠. 완성되는 시점에 얼마나 훌륭해질지는 두고 보겠으나 가령 이런 화면이죠.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건데요. 이 화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진이거든요. 제가 아까 캡처해 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블랙바가 나오죠. 근데 이전에는 이걸 어찌 할 바가 없었습니다. 확대하면 줌인을 하면 4:3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튜토리얼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촬영을 한 다음에 16:9로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진을 테스트한 건데 지금 찍은 사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겁니다. 좀 전에 촬영한 게.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지금 좌우로 바가 생기는데 이건 룸합 수준에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해주면 지금은 맞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조절해주면 그렇죠. 이게 1600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600으로 촬영한 것처럼 앱을 촬영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무비에서도 그 줌 기능이 있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무비를 사용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줌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될 겁니다. 완전한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1609 최소한 아이패드 전체 화면은 아니래도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에서 튜토리얼을 진행할 때 1609 화면으로 유튜브 화면비에 맞게 영상을 블랙바 없이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화면이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어떤 크기가 16:9인지는 이게 16:9일 수도 있겠고 이게 16:9일 수도 있겠네요. 좌로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재니까 1.70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6:9 화면비는 1.7777인데 제가 아까 재면 1.70인가 나왔습니다. 대충 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이었습니다. 약간은 좀 웃기는 팁이었습니다.